당신의 에어컨이 매달 10만 원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껐다 켰다. 계속 켜놔. 전기요금 폭탄 100% 피하는 비법 공개. 아, 정말 덥다. 이 살인적인 폭염. 에어컨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없으면 잠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심지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시원한 바람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여름 수많은 가정이 이 잔혹한 현실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잃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단순히 몇천 원, 몇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월 5만 원, 10만 원, 아니 어떤 집은 20만 원 이상까지도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여러분의 지갑을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갉아먹는 도둑처럼 말이죠. 바로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이번 달 요금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계실 겁니다. 혹은 이미 지난달 폭탄을 맞고 뒤늦게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틀어만 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온라인에는 온갖 비법들이 넘쳐납니다. 에어컨은 껐다 켜는 게 무조건 좋다. 아니야. 계속 켜둬야 이득이야. 제습 모드가 최고래. 선풍기랑 같이 틀어야지. 혼란스럽죠?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우리 집 에어컨에는 어떤 방법이 통하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에게 오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더욱 늘려 말 그대로 돈을 도둑질 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옆동 언니가 그 모든 궁금증과 오해를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검증된 팩트만을 모아 여러분의 에어컨, 전기요금을 확실하게 지켜낼 진짜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순간 여러분의 에어컨은 더 이상 지갑, 도둑이 아닌 여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껐다 켜기와 계속 켜두기, 무엇이 정답일까? 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은 오해가 뒤따르는 질문입니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계속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에 더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계속 켜두는 게 낫다던데? 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에어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에어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속형 에어컨이고 두 번째는 인버터형 에어컨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는 실외기, 즉 컴프레서의 작동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먼저 정속형 에어컨입니다. 보통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에어컨들이 이 방식에 해당합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마치 전등 스위치와 같습니다. 한번 켜면 최대 출력으로만 작동합니다. 설정 온도는 예를 들어 24에 도달하면 컴프레서가 완전히 꺼지고 실내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최대 출력으로 켜지는 방식이죠. 즉 최대 아니면 정지 둘 중 하나만 있는 겁니다. 강 아니면 약이 아니라 켜짐 아니면 꺼짐인 거죠. 여기서 문제는 에어컨이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시점이 바로 처음 가동될 때와 온도를 다시 내리기 위해 재가동될 때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다시 최대로 가동해야 하니 불필요한 최대 출력 구간이 자주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엄청난 전력 낭비로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정속형 에어컨 사용자라면 에어컨이 목표 온도에 도달했을 때 불필요한 재가동을 막기 위해 직접 꺼주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에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대략 냉방으로 시원해진 온도가 유지되는 2시간가량 가동을 멈춰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 대세, 인버터형 에어컨입니다. 2012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신형 에어컨이 바로 이 인버터 방식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정속형과는 다르게 컴프레서의 회전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원하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과 같죠. 인버터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컴프레서의 회전 속도를 낮춰 실외기 작동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전력만을 사용해서 설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집중하죠.
에어컨 전력 소모의 90% 이상이 실외기 운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외기가 최소한으로만 작동하는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인버터 에어컨을 짧은 시간 껐다가 켜면 다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치로 작동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인버터 에어컨 사용자 김용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용수 씨는 얼마 전 에어컨 교체 후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 정속형 에어컨 사용 습관대로 잠깐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고 나가셨던 거죠. 하지만 최신 인버터 에어컨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수 씨에게 90분 이내 외출 시에는 켜두라고 조언드렸고 한 달 후 요금이 확 줄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괜히 껐다 켰다 하면서 에너지 낭비만 한 것 같아 아쉬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국내 양대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한 목소리로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계속 켜두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한정 켜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바로 90분이라는 기준입니다. 실험 결과 30분간 외출하면서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작동하는 경우 연속 운전 대비 전력 소비량이 5% 증가했습니다. 60분 외출 시에는 2% 증가했고요. 그런데 90분이 넘어서면 연속 운전보다는 에어컨을 끄고 다시 켜는 것이 전력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인버터 에어컨 사용자라면 집을 비우는 시간이 90분 이하일 때는 에어컨을 그대로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에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90분 이상 장시간 외출한다면 에어컨을 끄고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죠. 물론 방 크기나 집의 단열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90분이라는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짧은 시간 외출 시에는 희망 온도를 다소 높여두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내리는 방법도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24로 맞춰놓고 계셨다면 잠시 나갈 때 27 정도로 올려두는 거죠. 완전히 끄는 것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적고 돌아와서도 금방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형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설정 온도 도달 후 2시간 정도 꺼주는 것이 유리하고요. 신형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90분 이내의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는 것이 90분 이상 장시간 외출 시에는 끄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에어컨 종류와 외출 시간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냉방과 제습 모드, 전기요금 차이 있을까?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이 주장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제습 모드가 최고다. 라고 외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냉방 모드는 소비자가 설정한 온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설정된 온도로 빠르게 냉방을 한 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모하도록 실외기를 조절하죠. 반면 제습 모드는 설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습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서 실내 온도는 유지하되 습도가 제거되도록 풍량과 압축기 출력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는 목표치에 맞춰졌는데 습도가 여전히 높다면 에어컨은 풍량은 줄이면서 압축기는 계속 작동시켜 습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에어컨의 냉각핀에 차가운 물방울이 맺혀 습기를 빨아들이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는 바람이 약하게 나와서 전기를 덜 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제습 모드도 결국 실내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냉매를 사용하고 실외기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실외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곧 전력을 소모한다는 뜻이죠. 단지 바람의 세기가 약하게 느껴질 뿐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시험 평가에서도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소비 전력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개의 가정용 스탠드형 에어컨 모델을 대상으로 24 냉방과 24 제습으로 5시간씩 틀어본 결과 냉방 모드는 평균 1782kW, 제습 모드는 평균 1878kW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사실상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용순 씨는 지독한 제습 모드 신봉자였습니다. 여름 내내 제습으로만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반으로 줄었다. 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B씨의 에어컨은 인버터형이었고
그 집은 원래 단열이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외출 시에도 항상 껐다가 다시 켜는 습관이 있으셨죠. 제가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를 보여드리며 사실 큰 차이가 없고 에어컨 껐다 켰다 하는 게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드리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결국 김용순 씨는 냉방과 제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외출 시 90분 기준을 적용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 중 어느 쪽이 전력 소모량이 더 큰지는 그날의 습도 수준이나 실내 온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드가 전기요금을 압도적으로 덜 쓴다는 공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싶을 때는 냉방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냉방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니까요. 반대로 기온은 괜찮은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끈적하고 불쾌한 날씨, 예를 들어 장마철이라면 제습 모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눅눅함을 잡고 실내 쾌적도를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쾌적함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억지로 제습 모드만 고집해서 덜 시원하게 지내거나 불쾌지수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평소보다 작은 에어컨을 사면 절약된다? NO. 흔한 오해이자 정말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공간보다 작은 면적용 에어컨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거실이 30평인데 스탠드형 대신 전력 소모가 적은 10평짜리 벽걸이 에어컨을 달면 요금이 덜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옆동 언니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100%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생각하면 작은 에어컨이 전력을 덜 소모할 것 같지만 냉방 원리를 이해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런데 공간의 크기에 비해 에어컨의 냉방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최대 출력으로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엔진의 자동차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계속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쉬지 않고 무리하게 회전하고 결국 연료 소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과부하 작동은 단순히 전기요금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냉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실 한쪽만 시원하고 다른 쪽은 여전히 더운 부분 냉방 현상이 발생합니다. 둘째, 에어컨 수명에도 치명적입니다. 과도한 작동은 컴프레서에 무리를 주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싼 수리비나 교체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목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니 쾌적함은커녕 불쾌감만 가중됩니다. 시원하지도 않은데 전기요금만 많이 나오니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있을까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저희 아랫집에 사시는 젊은 신혼부부 이민아 씨는 전기요금 아끼려고 신축 아파트 30평대 거실에 냉방 면적 10평짜리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셨습니다. 벽걸이가 스탠드보다 전기 덜 먹는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죠. 그런데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기겁하셨습니다. 평소 전기요금의 2배가 넘게 나온 겁니다. 제가 집에 방문해보니 에어컨은 밤새도록 돌아가는데 거실은 여전히 덥고 냉방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결국 이민아 씨는 벽걸이 에어컨을 처분하고 적정 용량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더라면 아끼고 또 아낄 수 있었던 비용이었던 거죠. 가전제품 유통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가전 양판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설치 공간의 면적보다 냉방 면적이 34평 정도 더 큰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는 스튜디오형처럼 일직선으로 뚫려 있지 않고 거실을 냉방할 때 각 방의 방문을 다 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냉방해야 하는 공간은 표시된 평수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벽걸이형 에어컨은 바람 방향을 상하로만 조절할 수 있어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넓은 공간의 공기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스탠드형에 비해 냉방 범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작은 면적용 에어컨을 샀다가 시원하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업계의 이야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정 면적용 에어컨 선택은 단순히 시원함을 넘어 전기요금을 아끼고 에어컨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에어컨 구매 전 반드시 우리 집 평수와 구조,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최적의 용량을 선택하세요. 이 한 번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여름 전기요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요금 줄이는 실질적인 꿀팁 대방출.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앞서 알려드린 에어컨 종류와 모드 선택의 기본 지식 외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절약 핵심 꿀팁들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이 팁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적정 온도 26도 유지입니다.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24도로 할 때보다 26도로 설정하면 전력 사용량이 무려 0.7배, 즉 약 3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시간 가동 기준입니다. 이 30%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4인 가구가 평소 한 달에 280kW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에어컨 사용으로 월 83,000원에서 114,000원의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 2시간씩만 26도로 설정한다면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히 2도만 높여도 에어컨 가동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줄이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더운 여름철 26도가 처음에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 절약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적정 온도입니다. 지나친 냉방은 냉방병, 면역력 저하, 자율신경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26도가 어렵다면 24도에서 시작해서 30분마다 1도씩 천천히 온도를 올리며 몸을 적응시켜 보세요. 건강과 지갑,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에어컨만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 깔리는 현상 때문에 집안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추가하면 차가운 공기를 효율적으로 순환시켜 냉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를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어컨을 등지고 에어컨 맞은편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의 바람을 타고 집안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실내 온도를 훨씬 균일하고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뿜어내는 찬 바람을 부채질하듯 밀어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35도에서 24도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간이 에어컨 단독 사용 때보다 평균 26초 약 6.3% 빨랐습니다. 소비 전력량도 에어컨 단독 사용이 0.238kW일 때 동시 사용은 0.235kW로 미세하게나마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단 몇 초, 단 몇 와트의 차이가 모여 한 달, 그리고 한 시즌이 되면 무시할 수 없는 절약 효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세 번째 꿀팁이자 가장 간과하기 쉬운 꿀팁입니다. 바로 에어컨 먼지거름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 청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후면에서 공기를 흡입해 먼지거름 필터를 거쳐 전면으로 시원한 바람을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필터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흡입되는 공기량이 줄어들고 시원한 바람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결국 실외기가 평소보다 더 오래, 더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전력 소모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먼지 쌓인 필터는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입니다. 저의 오랜 지인인 김문주 씨는 에어컨을 오래 사용했는데도 필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필터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실 정도였죠. 에어컨은 켜도 시원하지 않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필터를 꺼내보니 먼지가 새까맣게 쌓여 있었습니다.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2주에 한 번씩 청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김문주 씨로부터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금이 지난달보다 4만 원이나 덜 나왔어요. 에어컨도 훨씬 시원해졌고요. 김문주 씨는 필터 청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여름철에는 최소 2주 간격으로 필터를 청소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필터는 물로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으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선사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더욱 꽉 잡아줄 추가 꿀팁들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실외기 주변 환경 관리.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짐이 쌓여 통풍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실외기는 열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는데 통풍이 안 되면 과열되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 시간 동안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햇빛을 차단해 주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열의 80%는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 상승을 막아 에어컨의 냉방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공간 외에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은 닫아두세요. 시원한 냉기가 다른 공간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터 외에 에어컨 내부의 냉각핀이나 팬에도 곰팡이나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에어컨 내부 청소를 받는 것도 장기적인 효율과 위생을 위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취침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취침 모드는 설정 온도에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면 중 신체 대사량 변화에 맞춰 전력 소모를 줄여줍니다. 숙면과 전기요금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꿀팁들을 한 번에 다 적용하기 어렵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상상 이상의 전기요금 절약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옆동 언니가 알려드린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 진짜 비법들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에어컨 사용법이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90분 내외의 짧은 외출은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켜두는 게 유리하고요. 냉방이냐 제습이냐는 전기요금에 큰 차이가 없으니 쾌적함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집 평수에 맞는 적정 용량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26도 적정 온도 유지, 선풍기 서큘레이터 보조 사용, 그리고 2주에 한 번 필터 청소라는 황금 습관을 더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에어컨 전기요금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사실 에어컨은 단순히 더위를 식혀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전제품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는 꿀잠을 선물하고 끈적한 습도 속에서 쾌적한 실내는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무조건 참고 견디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지식들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에어컨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여름을 더욱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옆동 언니는 여러분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살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올 여름 그 어떤 폭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 걱정 없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시원한 정보가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옆동 언니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옆동 언니의 다음 특급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 외에도 나는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했어요 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옆동 언니가 직접 읽어보고 다음 영상 기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옆에서 따뜻하고 현명한 살림 노하우를 전하는 옆동 언니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